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025년 6월 11일이 되겠습니다. 사법부가 요즘 국민들의 최고의 관심이자 최고의 원성의 사법부가 되어 있습니다. 사법부가 이건 사법부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법부를 망치는 인간들이 누굴까? 이제 이런 생각들이 나오면서 사법부를 망친 인간들이 많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7인 7사람 이재명을 결사옹위했던 7명의 판사 한번 쭉 나열을 하는 이런 방송에서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누굴까요? 서울 고등법원에서 공직선거법이 요즘 중심이 되어 있는데, 공직선거법을 갖다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갖다가 선고한 것을 무죄로 만들었습니다. 2심에서. 바로 거기에 그 판사들이 3명이 있는데, 첫째 정재호 판사, 그 다음에 이예슬 판사, 두 여성 판사입니다. 이 정은경 판사, 정재호는 남성입니다. 네. 그 다음에 그 김동연이라고 있죠. 위증교사의 유명한, 이 사람은 정말 이재명을 하늘처럼 잘 봐줬던, 돌봐줬던 게 눈에 보였죠. 예를 들면 정진상이가 나왔는데 그 재판정에 딱 돌아보면서 이재명 씨가 뭐라고 했느냐. 제가 이 정진상 씨 좀 안아봐도 되겠습니까? 안아보라고 해서 거기 앞에서 포옹을 했어요. 예. 김동연이라는 인간, 이게 위증교사의 소위 무죄를 때리고 나간 사람입니다. 네. 위증교사를 한 그 대상이 있잖아요. 그 대상, 그 공익제보자는 오히려 유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교사한 사람은 없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네. 강규태. 실컷 몇 년간 재판을 해놓고 튀어버렸습니다. 도망가면서 나는 자유다 한마디 남기고 어디서 변호사 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변호사가 잘 안 된대요. 강규태 본질을 알면 누가 거기 가겠습니까? 실컷 그냥 주물딱 그 재판을 하다가 나중에 딱 집어 던지고 나가면서 나는 자유다 하고 나간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유창훈이라고 알죠. 유창훈. 그때 국회가 전부 체포동의안을 오케이 데려가도 좋다, 체포해도 좋다, 체포동의안을 한 사람이 바로 이재명이가 체포동의안을 해서 그때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갔는데 유창훈 그 인간께서 이재명이가 이 눈물도 흘리고 또 뭐 이 아주 변론을 잘했죠. 자기 변론을 잘 했는데 소위 방어권을 해달라 해가지고 유창훈이 아주 재밌는 판결을 했습니다. 판결 앞에는 말이죠. 죄가 인정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위증교사가 인정된다. 그래 놓고 뒤에서는 당 대표이기 때문에 그러나 도주 우려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풀어줬습니다. 유창훈. 이번에 사법부에 아주 희한한 인물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재관이라는 우리법 출신. 이 국제인권법이죠. 그러니까 우리법 후신이 국제인권법입니다. 우리법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들어온 자니까. 이 자가 사법부 수치의 날을 만들어 놓고 아무렇지도 않게 획을 끈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히트 치는 걸 좋아하는 사람 같아요.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한 시해범 김재규를 재심을 또 딱 해줘가지고 어때 탁 한번
예? 히트치는 이런 재판을 했습니다. 그게 히트입니까? 네. 그러더니 이번에 아주 묘한 감정을 자아내는 그런 판사라고 할까요? 그런데 이 태평로, 이 태평로라는 이 조선일보의 칼럼이 있는데요. 사법부를 안에서 망치는 인간들에 대해서 쭉 써놨습니다. 이 최기상 의원이라는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재판만 하면 탄핵하겠다고 한 사람입니다. 이게 판사 출신입니다. 김주옥이라는 판사는 대법원장이 사퇴하라 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사퇴하라고 그랬는데 세상에 사법부 수장을 사퇴하라는 인간은 판사 출신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치 판사들은요, 민주당과 대법원을 협공을 같이 이렇게 합니다. 민주당과 함께 협공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겠지만 내부가 망가져 가지고 그게 잘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내부가 망가져 가지고 잘 될 이유가 없죠. 네. 이 이재명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후에 민주당이 대법원장을 공격하고 사법부를 겁박할 때 그래도 중심을 잡아줬으면 하고 기대했던 의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기대했던 사람. 법관 재직 시절에 사법 독립과 개혁을 강하게 외쳤던 최기상이라는 인간입니다. 이 인간이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대법관 100명 증언 등 민주당이 쏟아낸 보복성 법안이라든가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 발의 등 군사 독재 때도 없던 일인데 적어도 그런 상황에서 이 최기상 의원이 소방수 역할이라도 해주길 바랬는데 그거는 꿈을 깨라 이겁니다. 정반대였습니다. 최기상, 우리 국민들에게는 이 사법부에 대해서 악령처럼 느껴지는 사람인데 실제로는 그 당시에는 기대를 그만큼 했다 이런 얘기죠. 왜 기대를 그만큼 했느냐. 소방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분이 최기상 씨다 이거예요. 왜냐. 판사할 때는 법관 재직 시절에는 사법권 독립, 사법부 독립, 그리고 사법부 개혁 하면서 아주 가장 선봉에 서서 외쳤던 인간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게 국회의원이 되자마자 완전 거꾸로 돌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대가 완전히 물카가 돼버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이 재판을 진행하려고 딱 하자 선거운동 기간에 재판하면 그 순간 탄핵된다. 탄핵 사유가 된다. 딱 이렇게 협박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건 무서운 협박이죠. 선배 판사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라 합니까? 선거운동 기간에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하는 순간 탄핵 사유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탄핵은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법률과 헌법에 중대한 위반 행위가 있을 때 하는 겁니다. 대법원이 선거법 취지대로 신속하게 파기환송하고 그걸 이어받아서 재판하는 게 법 위반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지나가는 개도 웃습니다. 까마귀가 웃습니다. 까마귀가 웃어요. 그런데도 명색이 판사 출신이라는 인간이 판사들을 탄핵하겠다고 협박까지 했으니 이게 국회의원, 민주당 국회의원 최기상이라는 자입니다. 최기상이가 3심제에서 대법원과 고등법원의 재판은 별개이고 독립적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파기환송심을 맡은 고등법원이 대법원 판결에 기속될 필요가 없다 이런 의미를 냈습니다. 그러나 법원조직법은 상급법원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해서 하급심을 기속한다 하고 딱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법원조직법에.
법원 조직이 그런 게 하이라키가 없으면 그 뭐 삼심제가 뭐 필요하고 대법원장이 뭐 필요하고 대법관이 뭐 필요하고 부장판사가 뭐 필요하고 평판사가 왜 필요합니까? 기본 자체가 안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조직에 대한 법원 조직법 자체도 모르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나가서 이렇게 부역을 한다. 부역이 아니고 자기가 선봉장이에요. 선봉장. 삼신제 재판 제도의 기본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재판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관계가 나왔는데 나왔다면은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이 사건은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해괴한 논리로 고등법원을 향해서 대법원 판단을 따르지 말라 하고 외쳐댄 겁니다. 그러니 이재관 우리법 국제인권법 우리법의 후신인 국제인권법 회원인 이재권 판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Yes, sir! 연기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된 거죠. 뭐. 우리법연구회 회장하고 전국 법관 대표의 의장을 지냈습니다. 누가요? 최기상이라는 사람이. 그러니 우리법이 욕을 먹고 국제인권법이 욕을 먹고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바로 이러한 성격의 단체다라는 것을 후익들에게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최기상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법원 행정처 권한 남용 의혹이 불거지자 뭐라고 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사법권 독립을 부정한 헌정유린이다 하면서 판사 탄핵을 요구했습니다. 보니까 탄핵병 환자이긴 하네요. 네. 원래부터 판사 탄핵을 요구했으니까. 그러다가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사법 독립을 외치다가 법복을 벗자마자 의원이 돼서 사법 독립을 짓밟는 입장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 놓고 이번에는 또 법원 공격에 앞장섰습니다. 바로 정치 판사의 본색을 드러낸 거다. 이렇게 이 최원규 논설위원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법원 내부에서도요, 그런 정치 판사들이 또 등장했습니다. 소위 운동권 출신, 법원 내부에서 그런 정치 판사들. 운동권 출신 김주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반 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되었다. 그렇게 외치면서 대법원장 사과와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운동권 출신인 김주옥 서울중앙지법 지금 부장판사입니다. 이 내부에서 총질이 시작됐습니다. 내부 총질하면 망한다니까. 파기환송 판결을 갖다가 선거 개입했다. 정치적 일탈이다. 독선과 과대망상에 빠진 승산 없는 싸움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하고 내기 하나 할까요? 이 사람 앞으로 국회의원 아니면 한 자리 합니다. 두고 보십시오. 국회의원 아니면 한 자리 한다고요. 아니면 대법관이 되든지. 예, 틀림없이 몇 년 뒤에 보십시오. 네. 그러니 우람차게 외치는 거죠. 네.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파기환송 판결을 선거 개입했다고 하고 정치적 일탈이라고 하고 독선과 과대망상에 빠진 승산 없는 싸움이다. 이렇게 비난을 하는 현직 부장판사를 보면서 어떤 느낌을 갖습니까? 1년 안에 마치도록 법에 규정된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을 1, 2심이 2년 6개월이나 지연시켰을 때는 아무 말 안 하고 있다. 이게 오히려 일탈 아닙니까? 말 약속 안 지키니까. 1, 2심이 2년 6개월이 지연시켰을 때도 입을 딱 봉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재판 빨리 하라고 소리를 질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칙대로. 근데 그럴 때는 입을 딱 봉하고 있다가 대법원의 신속 판결이 나자 정치 중립 위반이다 하면서 외치기 시작한 게 바로 이자입니다. 어떻게 법대로 한 것이 선거 개입이고 정치적 일탈이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뭘 잘못했고 대법관이 뭘 잘못했습니까?
빨리빨리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2년 6개월이나 1, 2심이 합쳐가지고 1년, 2년 6개월이나 지연시켰는데 당연히 그렇게 빨리 하려고 해야죠. 마무리하려고 해야죠. 그렇다면 법을 어기고 재판을 질질 끄는 그게 중립 정치입니까? 중립입니까? 중립 재판입니까? 따라서 그에게 판사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이런 자들에게 진짜 판사 자격이 있나? 어떻게 하다 공부 잘해가지고 고시 합격해가지고 판사로 인간돼가지고 참 가당치 않은 말들을 갖다 하고 다니면서 출세이기를 향하는 이런 사람을 보면 국민들이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아마 이 글을 조선일보의 이 태평로 글을 오늘 보면서 분통 터뜨리는 국민들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아마 절대 다수일 겁니다. 아마. 그리고 이름을 기억할 겁니다. 김주옥 이거 누구야? 김주옥 중앙지법 부장판사. 왜 중앙지법은 이렇게 말이 많아?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권도 중앙지법이고 이건 중앙고법이죠. 서울고등법원이죠. 네. 이건 지방법원 부장판사입니다. 대법원이 사법 신뢰를 훼손했다는 의견 표명을 시도했던 전국 법관회의의 일부 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논란이 되자 대선 이후로 결론을 미루긴 했지만은 일부 판사가 민주당의 대법원 흔들기에 보조를 맞춘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이 조선일보는 딱 못을 박았습니다. 엊그제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 무기연기했는데요. 사실상 엊그제 6월 9일입니다. 6월 9일을 거꾸로 하면 6월 9일입니다. 9월 6일입니다. 네. 이날은 재판하는 사법부의 치욕의 날입니다. 피고인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재판을 진행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이유도 없지는 않아 있겠지만은 법원 안팎의 압박에 굴복한 측면이 더 강합니다. 지금 사법부 독립은요, 민주당 공격으로 큰 위기에 처해 있는데 스스로 이런 자들이 반란자들, 김주옥 같은 자들, 뭐 이런 자들이 있어가지고 내부에서 흔드는 이것 때문에 사법부가 망가지고 있다. 이렇게들 보는 것입니다. 이재권 이 판사가 보십시오. 선거 전에 날짜 자기가 정했잖아요. 그럼 정했으면 그 재판해야지. 그런데 자기가 딱 가지고 연기해버린 거예요. 선거 후로. 선거 후로 자기가 연기를 했어요. 6월 17일 연기를 자기가 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연기한 거 아닙니다. 그거 6월 9일 날 발표를 했어요. 네. 자기가 연기해버린 거예요. 그건 2번 연기했죠. 네. 근데 한 번 연기는 시간을 정하고 연기하고 한 번은 추후 결정한다. 웃기는 눈속임 하지 말고 국민들을 속이려고 달려들어? 추후 결정한다? 무기연기야. 어떻게 그런 걸 그런 식으로 말을 해? 추후 결정이 뭐야? 무기연기라고. 무기연기 사실상 5년 뒤라고. 차라리 그런 말이라도 깨끗하게 하지. 무기연기라고 하지. 왜 추후 결정한다? 그게 뭐야 그게. 그저 어떻게 그런 머리들은 밝아져가지고 그러려고 사법시험 보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 그런 머리 쓰려고 판사 됐나? 사실상 무기한 연기한 거예요. 피고인이 대통령이 돼서 재판을 진행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이유는 이해한다 이거야. 그래서 법원 안팎의 압박에 굴복한 측면도 있고, 지금 사법부 독립은요, 민주당의 공격으로 그래서 큰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재권 판사를 내가
제가 욕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비판하는 게 아니지만 그런 사법부의 양심 있는 훌륭한 판사는 되기 글렀다. 이거는 분명히 글렀죠. 네. 지기현 판사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했던 그 유원종 지금 박물학자 그분이 아주 인품도 훌륭하시고 아주 이름이 좋은 분으로 남고 있는데 그분이 그 검사장께서 사법영웅이라고 칭호를 내렸습니다. 근데 보기 드문 사법영웅이 탄생했다. 바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사법부. 지기현 판사가 그 뒤로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 것은 국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개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런 분이 나중에 승리합니다. 칭송받습니다. 1, 2년 가지고 인생을 논하고 하면 안 됩니다. 정권이 아무리 권력이 세더라도 제가 이 대통령을 한 어떤 분들부터 쫙 한번 관찰을 해봤는데 다 보면 말이죠. 한 1년 지나면 힘이 빠게 돼 있어요. 1년, 2년 지나면 힘이 빠고 아무리 독재를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게 바로 권력입니다. 왜? 국민들이 너무 똑똑해졌어요. 국민들이 모릅니까? 이번에 이재권 판사 이 판결을 두고 말이죠. 국민들이 딱 보고 68조 2항은 그럼 왜 대통령 자격이 박탈되면 자격이 없어지는 판결을 받으면은 파면되는 거야? 이유가 뭐지? 이야기가 바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68조 2항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84조보다 68조 2항을 다 알고 있다고. 84조는 옛날부터 알고 있는 상식이고 이거 68조 2항 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현역 대통령인데 정말 억울하게 그 대통령직을 놨잖아요. 179석 플러스 알파석 192석에 못 견디고 또 내부 총질하고 하니까 이 견딜 수가 있습니까? 결국 탄핵되고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대통령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현직 대통령이 그만두지? 그거 68조 2항이야. 그러니까 바로 엊그제 얘기 아닙니까? 그냥 국민들이 그걸 다 안다니까. 그런데 무슨 현직 대통령은 84조 거기에 그 재직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소위 말해서 재직 기간 중에 일어나는 형사 소추에 대해서 그걸 안 받는다는 얘기지. 과거에 받았던 형사 소추는 진행된다 재판이. 이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 갖다가 소위 말해서 거기도 헌법학자들 대한민국 헌법의 태도가 허영 교수라는 분입니다. 그분 책을 안 보고는 옛날에 고시 합격을 한 적이 없어요. 지금 로스쿨은 고시가 없어서 저는 그분들을 잘 모르지만 그때는 헌법학을 공부해서 고시를 공부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꼭 필독서가 뭐냐면 허영 교수의 헌법학입니다. 대한민국의 태도입니다. 1등입니다. 네. 이분이 이번에 그건 위헌이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이거야. 이거는 재판 중에 있는 거는 그대로 재판이 돼야 되는 것이다. 그 얘기지 84조가 그 뜻이 아니다. 68조 2항 그걸 갖다가 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중앙대학교 이재명 동문인 이현 변호사 이분이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하신 분인데 아주 헌법학에 밝은 분으로 이름이 나 있는 분입니다. 이 이현 변호사께서 뭐라고 했느냐. 소추한다 이런 말은 기소하고 똑같은 말이다. 그러니까 과거에 기소된 그 기소권하고 형사상으로 이렇게 소추되면은 안 된다 하는 것은 현재하고 과거의 기존 거하고 똑같은 게 아니다 이거야. 기존의 재판은 가야 된다 이런 얘기고 대선 때 6.3 대선 때 이 방송 3사가 출구조사를 했어요. KBS, MBC, SBS 해가지고 지상파 3사가
그리고 그 모집단도 한 5천 몇백 명 되는 전국 17개 시도 해가지고 했는데 재판 진행돼야 한다가 몇 퍼센트인 줄 아십니까? 63.9%입니다. 재판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중단해야 된다는 것은 20 몇 퍼센트인가 돼요. 예. 네. 그건 재판 진행한다는 그거 국민의 의견이에요. 근데 이 의견 중에 찬성 의견 중에 이 대통령 지지자라고 밝힌 사람들의 42. 몇 퍼센트가 재판 진행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헌법학자들 그거 진행돼야 된다. 대한민국의 방송 3사, 지상파 3사가 출구조사하는 거, 출구조사. 대선 출구조사 하는데 같이 그걸 끼워 넣어가지고 여론조사를 했더니 그게 또 그렇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법도 사실 그러하고. 그런데 무슨 84조, 대한민국 국민을 멍청하게 보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똑똑한 줄 아십니까? 나 같은 바보도 이렇게 짓거리고 있잖아요. 68조 이항을 갖다가. 대한민국 국민들 모르는 게 없어요. 왜? 언론이 딱 얘기하면 다 찾아요. 그냥 순식간에 AI한테도 물어보고, 챗봇한테도 물어보고 다 물어봐요. 그리고 그냥 포털 사이트에 타다닥 찍는 건 기본이고. 그럼 벌써 딱 알아요. 그리고 알면 지식이 머리가 옛날 판사들 지금 이런 판사들보다 머리가 보통 좋은 사람들이 국민들이 많겠지 않겠습니까? 고시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고시 공부에 열심히 쪼아링 했으면은 고시 안 될 만한 사람들 대한민국 국민들 많이 없어요. 많이 될 겁니다. 이 국민들 앞에서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은 모든 게 공개돼 있죠. 요즘 그러면 요즘 이렇게 나와요. 딱 이재권 판사가 그런 식으로 딱 하니까 AI한테 판단 받아보자. AI 판사 차라리 거기서 노 하면 국민들은 노로 알고 예스 하면 예스로 알고 하는 게 쏙 편하고 좋다 이게 분노 유발 안 되고 말이죠. 그래서 요즘 나오는 게 차라리 AI 법원 만들어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최원규 논설위원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더 큰 문제는 이런 과정에서 최 의원이라든가 김주옥 판사, 최기상 의원이라든가 김주옥 판사, 법관 대표의 일부 판사가 사법부를 안에서 멍들게 했다는 겁니다. 사법부는 국민 신뢰가 존립 기반인데 법원이 몇 년 전에도 그런 판사들로 채워져 있었고 이게 몇 년이 왜 그런 판사들을 채워져 있었겠습니까? 바로 김명수 대법원장 이후에 우리법 국제인권법이 바로 그 온상이 됐습니다. 그런 판사들로 채워져 있었고 지금도 그렇다면 누가 법원을 신뢰하겠냐 이거죠. 대법원이 외부 압력을 막아내야 되는 바로 그런 데인데 내부에서부터 긁어버리면은 그 대법원이 힘을 어떻게 씁니까? 이 지경이면 사법부가 설 자리가 없다 이런 얘기죠. 이게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 이런 거. 국민에게는 사법부가 독립이 딱 돼가지고 강력한 사법부의 권위와 그런 위상이 있어야 되는 건데 과거에 그랬잖아요. 지금 그게 내부에서 그냥 힘을 다 빼버리고 같이 민주당하고 괴를 같이 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요지에 오늘 참 중요한 태평로에서 건의를 봤습니다. 제가 이걸 읽어보고서 정말 근대 보기 드문 이 사법부에 대한 시원한 풀이를 한 데가 이 태평로에서 했구나. 논설에서도 한 거 없고 여기저기서도 한 거 없는데 태평로에서 했구나.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